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1,776명입니다. 역대 네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도 400명에 가깝습니다. 방역 신호는 온통 빨간불인데 정부는 일부 방역 조치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한 친목 모임 회원 60, 70대 1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90명 가까이 확진되면서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경남 창원은 내일부터 4단계로 올립니다. 청주도 4단계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9곳에서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늘 비수도권에선 역대 가장 많은 7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40%까지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기거나 비수도권 유흥업소 운영 중단 등의 조치도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단계에서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미세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합 금지를 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종 위주로 이른바 핀셋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주마다 하는 땜질 처방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 2주 전에 환자 수를 가지고 지금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한다. 매번 실패하는 거죠. 정부는 당초 전국 봉쇄까지 시사했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지나치게 혹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제적 조치는 물론 메시지 관리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지금 대구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천지 교회로 인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대구를 연결하죠. 윤두열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그 교회 앞입니까? 네, 출입문에 폐쇄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집합금지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린 겁니다. 이 교회에서 어제 하루에만 대구 확진자 75명이 나왔고 경북 확진자까지 포함해서 9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확진자가 하루 만에 121명이 늘었습니다. 대구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3월 대구 신천지 교회발 1차 대유행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어쩌다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까? 네, 이 교회는 대구엔 3곳, 또 멀리 안동에도 같은 이름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4곳이 사실상 한 곳처럼 운영돼 왔습니다. 6월과 7월엔 매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소모임을 할 수 없는데도 청년 모임, 또 교역자 모임 등 여러 차례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이 건물 교회 2층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닷새 전엔 이곳에 각 지역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이들이 모였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구도 대부분 델타 변이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대구에서 36건의 검체를 자체 검사해 봤더니 32건이 델타 변이였습니다. 이처럼 감염 사례 대부분이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되면서 대구시가 체육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최근 한 태권도장에서 관련 확진자가 76명이 나왔는데 체육도장이나 무도학원 등의 종사자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잠시 문 닫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종교시설 교육자들은 백신 먼저 맞으라고 자율 접종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창원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선별진료소에 수천 명이 몰렸다면서요?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별진료소의 줄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근 대형마트에서 확진자 16명이 나왔는데 마트 방문한 이들은 검사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시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검사 대상자가 3만 명가량인데 더운 날씨에 검사 받으려고 몇 시간씩 줄 서 있다가 오늘 6명의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일에 마트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4일 오후 6시까지 영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상태가 심각한 확진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거기에는 중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이곳 의료원 코로나 입원 환자 57명 가운데 13명이 중증 환자입니다. 전체의 약 22% 정도 되는데요. 중증 바로 아래 단계로 역시 산소 마스크 치료가 필요한 중등증 환자도 12명입니다. 전국으로 보면요, 위중증 환자 오늘까지 모두 369명입니다. 어제 329명이었는데 오늘 4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40명 추가됐다는 이 40명 숫자는요, 월, 화, 수, 사흘 나온 환자 수를 합친 겁니다.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실제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하루에 10명에서 20명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그 백신을 안 맞은 연령대가 많습니까? 예, 전체 369명, 나이대를 보면요, 51.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40, 50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 50대가 130명, 다음 주부터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40대가 59명입니다. 이 중에 오늘 추가됐다고 말씀드린 이 40명, 이 중에서도 28명, 70%가 40, 50대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숨지거나 중증으로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을 아직 안 맞은 연령층, 청장년층에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게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뭐 당장 병상도 여유가 더 없을 텐데 정확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른바 컨테이너 병상의 모습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일주일 전인데요. 그 뒤로 이 위중증 환자 수가 전국 300명을 넘겼고 오늘로 이게 엿새째입니다. 수도권 병상 상황은 그때보다 안 좋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68%, 준중환자 병상은 69%가 차 있고요. 감염병 전담 병원도 80% 정도 차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들이 가는 생활치료센터는 50% 정도 차 있는데요. 중환자가 갈 곳은 여전히 여유가 없습니다. 대전에는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 한 군데도 없고요. 세종에는 4개 병상 가운데 한 자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구하기 어렵던 잔여 백신이 이달 말부터는 오히려 남아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잔여 백신을 주로 찾았던 40대 이하가 본격적으로 접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새로운 지침을 만든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잔여 백신 예약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아무리 빨리 버튼을 눌러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더 빠른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앞다퉈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고 대신 예약을 해주는 업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는 오히려 남아돕니다. 그동안 주로 잔여 백신을 찾았던 40대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하면 잔여 백신은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새로운 지침을 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50대 이상과 만성질환자를 먼저 맞춰달라고 권고할 계획이라며 지인 찬스와 같은 불공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톡과 함께 손으로 적는 예비 명단을 주로 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9월 중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뒤 대규모 2차 접종이 시작되면 잔여 백신 폐기는 불가피합니다. 남은 백신을 다시 모아 추가 접종 등에 쓰는 방안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전 예약 시스템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예약을 3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장년층 예약을 시작하는 9일까지 200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불을 끄고 노래도 부르면 안 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하던 한 유흥업소의 영업 방침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문을 화장실 문으로 위장까지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찰이 유흥주점에 들이닥칩니다. 불 꺼진 복도와 달리 방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쪽 다 확인해봐. 이거 단속 났으니까.
가장 안쪽 방에선 남성 손님 2명과 여성 접객원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젯밤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한 노래 주점입니다. 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넘어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노래 주점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출입문을 닫아놨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위장한 문을 통해 몰래 손님을 받았습니다. 간판 불도 꺼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순차적으로 직원 3명을 거쳐야 했습니다. 업장 내에 들어가서는 노래를 부르면 외부로 소리가 새 나가니까 노래를 부르지 말도록 그렇게 손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어젯밤 부산시 진구에서도 문을 잠그고 손님 12명을 받은 노래방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나흘 전 새벽에도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입니다. 이틀 전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2곳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출입문을 잠가나 경찰이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을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손님들이 알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인 카페나 스터디룸이 많아졌습니다. 발열 검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정수기 꼭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나온 매장도 상당수였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무인 카페. 주문 전용 단말기로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한 뒤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인 카페나 스터디 카페 20곳을 조사했더니 2곳을 뺀 18개 매장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대상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무인 카페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자 명부도 없고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명부록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위한 뛰어앉기도 사실상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명백히 방역수칙에 어긋납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출입 기록이 없으니 동선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편의시설의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정수기가 있는 12개 매장 가운데 10곳의 정수기 꼭지에선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커피 머신과 얼음에서 세균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손님이 없잖아요. 쾌적하다고 생각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보고 나니까 좀 꺼려지긴 할 것 같아요. 자판기 같은 거는 상관없겠지만 얼음 같은 데 깨끗하지 않고. 소비자원은 무인 시설의 방역과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음료, 얼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